He's advising investors to, quote, buy stocks, not the stock market. Joining me now at Post 9, Chris Harvey, Wells Fargo Securities. Welcome back. When was the last time you saw a developed market down 12%, up 10% the next day, and the central bank saying, oops, we won't do that again? Never seen that, right? We are a little bit cautious here because this is really unusual, but what's also unusual is the similarities to 1998, right? 1998, you had large caps over small, growth over value, new economy versus old. You had long-term capital. Not quite the same as a carry trade, but for lack of a better phrase, it's when leverage went bad. And you have the Fed potentially cutting in September. A lot of similarities, a lot of volatility, so we'll see. What do I do with that? What do you do with that? What we're doing with that is we're still a little bit cautious. That's why we're saying, hey, I can't pound the table, buy the stock market, it's pulled back, okay, everything looks great. What we're saying is, hey, buy some stocks. Some stocks have gotten beaten up. Be cautious, but don't be too fearful, right? Because value has been created. But at the end of the day, we could have some reverberations as we go forward. So for an investor, that tells us kind of where we are, which is we know markets are nervous and they have to unwind, but it's not been a bad time to be thinking that there is a big opportunity on the other side, because once the VIX starts to calm down and markets have already corrected, we know that there's opportunity. But so if the knife is falling, and you like catching falling knives, I know you. So the question is, at what point do you catch said knife? I spent a lot of time talking to Mark Newton, our technical strategist, over the weekend, and I think that there is a reprieve coming this week. Like, who knows? It could even be today, right? 안녕하세요. 지금 미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연준과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전쟁 이슈까지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모여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인 매수로 가라기에는 조금 망설여지는 것이 사실이죠. 하지만 지금 미국 주식시장은 살짝 물러난 상태이고 좋아 보이는 주식들이 점차 보여지고 있다는 것 역시나 정확한 팩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언제나 이렇게 기회를 포착하려면 시장을 떠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슬슬 조금씩 사야 될 주식 같은 경우에는 주가 하락이 나온 주식 중에서 집중해서 사야 될 것인데, 기업 가치 창출이 나오는 기업을 조금씩 모아 나간다라면 좋은 수익을 가져다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현재 시장에서는 9월달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예정대로 할 거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준이 피봇을 했을 때는 언제나 같은 결과값이 나왔었죠. 어느 정도 단기간 주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쇼크가 온다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이미 예상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시장에는 충분히 반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단기적인 쇼크는 온다라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분들은 여기서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안전하게 주식을 팔고 ETF나 배당주 이런 쪽으로 옮겨가던가 떨어지는 칼날을 잡을 준비를 하던가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렇지만 굉장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어느 부분에서 우리가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 것이 많이 다치지 않고 제대로 수익률을 만들어 갈 수가 있을까입니다. 사실 언제나 버블의 끝은 중소형주가 기업의 가치랑 상관없이 엄청나게 주가가 펌핑이 되면서 터지고, 그렇게 버블이 항상 마무리가 되면서 대세 하락장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상승장의 버블은 끝이 안 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는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다라고 결정을 내렸다면 중소형주가 아닙니다. 반드시 대형주를 잡아야 되고 실적이 나오고 있는 주식을 잡아야 될 것입니다. 특히나 최근에 많이 하락한 주식을 잡는 것이 조금씩 매수 포지션으로 가져가는 것이 옳다라고 보여지고 있죠. 그리고 지금 많은 리스크 중에서 가장 떠오르는 리스크가 지정학적 이벤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전쟁입니다. 전쟁 같은 경우에는 빅스 지수에 상한선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8월 5일 이후로 또 다른 빅스 지수 큰 변동성이 올 수가 있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일단 전쟁하면 최근에 가장 큰 이슈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을 볼 수가 있네요. 사실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중동 지역에서 나타나는 전쟁 그렇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식 투자하는 분들이라면 국제 유가 반등 부분에 아무래도 신경이 쓸 수밖에 없죠. 그리고 단순히 전쟁이 중동에서만 끝나면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전쟁 트렌드가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 퍼진다라면 중국 역시나 리스크가 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대만을 노리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이 대만을 노린다라는 것은 한국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될 거라는 점입니다.
여기에는 한국이 안 끼어들래야 안 끼어들 수가 없는 상황이겠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군대가 러시아 본토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러시아 군대가 싸움을 잘 못하는 것 같네요. 물론 우크라이나가 이 정도로 싸울 수가 있었던 것은 미군이 받쳐줬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고,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전 세계적으로 전쟁 트렌드가 확산이 안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나 한국 같은 경우는 바로 위에 북한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전쟁 트렌드가 여기저기서 발생을 한다면 3차 세계전쟁 이슈가 발생을 하면서 미국 주식에 굉장히 악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시장을 비관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습니다. 주식 투자자분들은 이럴 때일수록 대형주 중에서 실적이 제대로 나오지만 최근에 많이 두들겨 맞은 하락한 주식 중에서 미래 가치가 뛰어난 기업을 골라서 본격적인 매수는 아니더라도 조금씩 매수해 나가는 전략을 취하는 것이 올바른 전략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빅테크 기업들 매그니피센트 7 중에서 테슬라가 YTD 대비 마이너스 20%가량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조금씩 들어가야 될 주식 1순위는 테슬라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매크로에 인해서 빅테크 기업들과 시장 자체가 떨어지면서 테슬라의 주가가 더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점은 실적을 만들어내면서 미래 가치가 있는 기업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차트를 보시더라도 200달러가 깨졌을 때 사신 분들은 다 살려줬습니다.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200달러 밑에서 사신 분들은 전부 다 구원대가 왔었고 살아났다라는 점이겠죠. 그리고 지금 다시 한 번 더 200달러대까지 내려온 상태입니다. 매수 기회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동안 테슬라 같은 경우는 150달러 밑으로 떨어지면 엄청나게도 강력한 반등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10월달 이벤트를 기다리고 있네요. 물론 그 전에 연준이 피봇을 하면서 시장에 어느 정도의 충격이 오면서 200달러대가 다시 한 번 더 깨질 수는 있겠지만,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올릴 수 있는 재료들, 큰 재료는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전기차보다 더 크게 올라갈 수가 있는 자율주행 부분이 마련되고 있고, 10월달에 로보택시가 공개가 되는 것이 그 시작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역시나 최근에 하락세를 맞이하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죠. 하지만 YTD로 본다면 이미 100%가 상승을 한 엔비디아의 차트는 굉장히 좋은 흐름세를 올해 내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100달러 이상에서 크게 솟아올랐다가 지금 어느 정도의 조정장을 맞이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대형주 중에서 우리가 왜 엔비디아를 주목해야 될까요? TSMC가 지금 AI 반도체 수요가 넘쳐난다라는 것을 매출 상승 45%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엔비디아의 고객분들이 AI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고, 현재 AI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AI 반도체입니다.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겠죠. 여기 주요 고객으로 테슬라도 있고 메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 지금 조금씩 하락한 기업 중에서 특히나 대형주 중에서 매수 포지셔닝을 가져가야 될 기업은 테슬라와 엔비디아가 어느 정도의 충격에도 방어선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좋은 투자처가 될 거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점을 본다면 AI 반도체는 좋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쏙쓸이 좋지 않겠느냐. 이러한 관점으로 충분히 우리는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연준이 피봇을 했을 때 시장에 단기적인 충격이 온다라면 레버리지 상품을 버티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재빠르게 인버스로 바꿔 타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쏙쓸 같은 경우는 지금 리스크가 엄청나게 높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마이너스 51%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주목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떨어져도 너무 심하게 떨어졌죠. 최근에 쏙쓸 같은 경우에는 한바탕 폭포수가 지난 다음에 살짝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많은 분들이 엔비디아보다는 쏙쓸이 그래도 레버리지를 통해서 많은 수익을 만들어낼 수가 있지 않을까. 연준이 피봇 들어가기 전에 치고 나오면 될 것이다. 그리고 시장이 쏟아질 때 스위칭을 할 것이다. 이런 전략을 세우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게 뜻대로만 된다면 정말 최고겠지만 대형주 쪽에 많은 비중을 실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지고, 어쨌든 AI의 버블의 끝은 중소형주가 미친듯이 올라가면서 피날레가 될 것인데, 그때 쏙쓸 역시나 미치도록 상승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엄청나게도 만연한 시장의 부정적인 뉴스들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들은 여전히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테슬라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머스크가
월요일날 도널드 트럼프랑 인터뷰를 한다라고 말하고 있네요. 사실 현재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당선이 돼야지 날개를 펼쳐질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스턴 타임으로 이제 저녁 8시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내일 오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머스크는 굉장히 바쁩니다. 스트리밍 테스트를 하면서 내일 인터뷰를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네요. 현재 내일 인터뷰 같은 경우에는 머스크가 개런티를 한다라고 말합니다. 재미 보장이라고 말하는 만큼 다양한 의견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물론 정치적인 부분에서는 워크마인드 바이러스와 같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도 있을 것 같지만, 전기차와 AI 규제 이 부분을 머스크가 반드시 언급을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전기차 부분 같은 경우는 트럼프 역시나 언급을 할 것 같고요. 우선 올해 상반기 판매 대수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 판매 대수가 줄어든 상태입니다. 고금리 정책에서 자동차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조금 침체가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 때 테슬라는 조금 더 사이버 트럭을 통해서 탈출구를 만들어낼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통 유럽 시장에서 분기당 판매 대수가 8만에서 9만 대가 나오는데 2분기 같은 경우는 7만 8천 대가 나왔죠. 그렇지만 테슬라만 밀린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자동차 산업 자체가 밀린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 모든 것은 고금리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유럽 시장에서 모델 Y3가 단일 모델로서 가장 높은 판매 대수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금리만 어느 정도 완화가 된다라면 테슬라는 다시 한 번 더 판매 대수로서 치고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모델 Y가 여전히 베스트 셀링 차량이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같은 경우에는 벌써부터 전기차 대결이 아닙니다. 자율주행차 힘싸움을 하고 있죠. 미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 자율주행차 사용 금지를 제한하는 이제 방안을 집중 검토 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테슬라의 기술력이 필요하기 때문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산업을 볼 때 물론 지금 당장만 본다라면 판매 대수가 중요하겠지만 자율주행 데이터 수집, 이것을 어떻게 모집해서 누가 더 많이 이제 데이터를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트레이닝 돌릴 수 있는 데이터 센터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 현재 테슬라가 단연코 1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FSD 같은 경우에는 캘리포니아에서만 잘 된다라는 편견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텍사스도 그렇고 보스턴도 그렇고 점차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점을 본다라면 결국 전기차 보급이 더 많아져야 된다. 미국에서 테슬라 전기차를 많이 탈수록 FSD의 완성도는 더욱더 가까워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금리가 내려가고 테슬라 전기차가 많이 팔아지면서 FSD 데이터를 확보를 하고 텍사스 데이터 센터가 트레이닝을 돌리면서 로보택시 출시까지 이러한 시나리오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웨이모 역시나 최근에 꽤나 많은 대수가 곳곳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로보택시 세상이 점차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이고, 테크 기업들한테는 이러한 AI 규제를 풀어줄 정부가 필요하다는 것이겠죠. 중국 시장도 유럽이랑 비슷합니다. 1월부터 6월까지 전기차만 본다라면 모델 Y가 압도적으로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BYD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에서 많은 판매 대수를 보여주고 있네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테슬라 빼고는 다 중국 기업입니다. 테슬라가 일당백으로 맞서 싸우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머스크는 그록2 베타 버전이 곧 있으면 릴리즈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안 좋은 전망들이 쏟아질 때일수록 대형주, 특히나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 거기에 실적만 나오고 미래가 없는 기업은 투자 가치가 없습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그록과 FSD 로보택시 에너지 사업, 특히나 에너지 사업은 매출이 크게 올라가고 있죠. 이러한 점들 때문에 하락한 주식들 중에서 가장 매력적인 주식이 테슬라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로보택시 공개 이후로 본격적인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을까, 시장이 빠르게 진정이 되기를 바라보겠네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